추운 겨울 새벽 분식집 문 앞에 떨고 있던 10살 여자아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보육원으로 보내라고 했지만 55세 할머니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희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작은 분식집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55년을 살아온 김영희에게 이 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영희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물을 저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내가 늙어 죽으면 누가 날 기억해 줄까? 혼잣말이 빈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째 혼자 살며 분식집을 꾸려온 영희였습니다. 친정 오빠도 있었지만 1년에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앞치마를 다시 메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차가운 건 마음속 공허함이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영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평소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와 따뜻한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영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밥을 푸고 국물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계속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영희야, 넌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단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편해요. 이제 남한테 맞춰 살기도 귀찮고.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영희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너무 조용한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목구멍이 막혀 삼키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자 영희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던 영희는 작은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아직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미리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 앞에 작은 덩어리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가까이 다가가니 1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해진 외투를 입고 무릎을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추운 새벽에 아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얘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영희가 다가가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와. 영희는 망설이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저항하지 않고 영희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가게 안에 들어서자 아이의 얼굴이 조금씩
재색을 찾았습니다. 영희는 재빨리 따뜻한 국물을 끓였습니다. 아이는 구석 자리에 앉아 여전히 무릎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이거 먹어. 영희가 떡국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맛있니? 영희가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국물을 마셨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더 먹을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또 한 그릇을 끓여줬습니다. 아이는 이번에도 순식간에 다 먹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수진이요. 처음으로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사정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모두 수진이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이 아이는 누구야? 가게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길래 들어오라고 했어요. 영희의 대답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보육원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외로웠던 터라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일단 며칠 더 지켜보자. 영희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희가 버려진 아이를 데려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친정 오빠 김종수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영희야, 정신 차려. 남의 자식 키우게 생겼어? 종수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오빠,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데요? 불쌍한 건 너야. 55살에 애를 키운다고? 미쳤어? 종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이는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오빠를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영희야, 생각해봐. 너가 그 애한테 정 주면 너의 인생만 힘들어져. 그럼 그 애는 어떻게 해요? 또 버려지라고요? 영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수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보육원이 있잖아. 거기서 잘 키워줄 거야. 오빠는 보육원에서 자라봤어요? 영희의 반문에 종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 그의 눈빛을 봤어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는지 알겠더라고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식집에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무슨 생각이야? 혼자 사는 것도 힘들 텐데. 나이도 나이인데 애 키우기가 어디 쉬운 일이야. 그 애도 불쌍하지만 영희가 더 불쌍해 보여. 이런 말들이 영희의 귀에 들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자신의 선택이 옳은 걸까 싶었습니다. 밤이 되자 영희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바닥에서 자겠다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부를 당했으면 그럴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영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55살에 혼자 사는 여자가
10살 아이를 키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일일까요? 경제적으로도 걱정이었습니다. 분식집 수입으로는 자신 혼자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병원비, 학용품, 옷값까지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영희 씨, 아무리 착한 마음이라도 현실을 봐야죠. 이장님,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 애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곳에 맡기는 게 좋겠어요.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선택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이장의 말을 들었는지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보내실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장은 어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자신만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말없이 영희의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구석에 앉아 무릎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희가 부엌 일을 시작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배고프지? 아니요. 수진이는 항상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희가 밥을 차려줘야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는 구석 자리에 앉아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와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 애는 왜 말을 안 하지?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진이는 잠들기를 힘들어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깼습니다. 악몽 꿨니? 영희가 물어도 수진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수진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제서야 수진이가 조금씩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다른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동전이나 과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왜 가져갔어? 수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려운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곤란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테이블에 놓은 휴대폰을 수진이가 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뭐라는 거야? 손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급하게 달려가 수진이를 말렸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영희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답답했습니다. 수진이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수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 말 좀 들어볼래?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 물건은 만지면 안 돼. 알겠니? 네. 그리고 뭔가 필요하면 할머니한테 말해. 알겠지?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혼자 앉아있던 영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영희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다른 곳에 맡기는 게 나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떨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런 아이를 다시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영희는 독감에 걸려 몸살을 앓았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는데 온몸이 아팠습니다. 이게 뭐야? 영희는 겨우 일어나 가게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국물을 끓이다가 어지러워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이렇게 수진이가 먼저 말을 건넨 게 처음이라 놀랐습니다. 괜찮아. 조금 몸살인가 봐. 누워 계세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는 영희의 팔을 붙잡고 일으키려 했습니다. 10살 아이가 어른을 돕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영희는 수진이의 도움을 받아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물수건을 가져다 영희의 이마에 올려줬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뭔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가 죽을 끓여왔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티가 났습니다. 드세요. 수진이가 숟가락을 영희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영희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보살핌을 받아본 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맛있다, 수진아. 수진이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영희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일어나려 했지만 수진이가 말렸습니다. 할머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수진아, 너는 아직 어려서 위험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수진이는 영희의 말을 듣지 않고 가게로 나갔습니다. 영희는 걱정됐지만 몸이 너무 아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아파서 못 나와요. 그럼 오늘은 문 닫는 거야? 아니요. 제가 할게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말도 잘 안 하던 수진이가 손님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너무 어린 게 아니야? 저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많이 아파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손님들도 그 마음을 알았는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나서서 도왔습니다. 수진이는 그 옆에서 열심히 거들었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이가 다시 죽을 끓여왔습니다. 이번엔 계란도 풀어 넣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먹었어? 네, 먹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걸 알았습니다. 수진이 목까지 자신에게 줬을 것이었습니다. 같이 먹자. 영희가 수진이를 옆에 앉혔습니다. 둘이서 한 그릇 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수진이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든든해. 수진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무언가 변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희와 수진이의 관계도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엄마라는 말 대신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낯선 여자가 분식집에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수진이 어디 있어? 여자가 거칠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를 찾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그의 엄마예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는 안쪽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와봐. 여자의 목소리에 수진이가 떨며 나왔습니다. 여자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엄마라고 하시는데 증명할 게 있나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이제 믿어요? 내가 친엄마라니까.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친모가 데려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내 사정이 좀 나아졌거든요. 이제 수진이를 키울 수 있어. 하지만 여자의 말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수진아, 엄마랑 집에 가자. 여자가 수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몸을 떨며 저항했습니다. 싫어요. 여기 있을래요.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희는 급하게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의견도 들어봐야죠. 무슨 의견? 애가 뭘 안다고. 여자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하신 건 아니죠?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돈? 뭔 돈? 수진이를 키우는데 돈이 들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줄 건데? 한 달에 30만 원 드릴게요. 대신 수진이는 여기 둬주세요.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50만 원. 그건 너무 많아요. 그럼 수진이 데려갈게. 여자가 다시 수진이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을래요. 그 사람 따라가기 싫어요. 영희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50만 원 드릴게요. 영희는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달 20일까지 줘. 늦으면 수진이 데려갈 거야. 여자는 돈을 받고 떠났습니다. 영희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50만 원이면 분식집 수입의 절반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영희 품에 안겨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착한 애가 될게요. 그러니까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수진아, 할머니가 언제 너 버린다고 했니? 그 사람이 또 올까봐 무서워요. 영희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50만 원을 마련할지 막막했습니다. 분식집 수입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새벽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진이도 그 사정을 알았는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혼자서도 숙제를 하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영희는 수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여자가 다시 왔습니다. 영희는 준비한 돈을 건넸습니다. 다음 달도 꼬박꼬박 줘야 해. 여자는 돈을 세어보고 만족스럽게 떠났습니다. 영희는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됐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매달 50만 원을 수진이 친모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수진이를 위해 견뎌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12살이 됐습니다. 키도 많이 자랐고 성격도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할머니,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수진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영희는 기뻤지만 한편으론 걱정됐습니다. 의대에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해. 네, 알아요.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수진이의 말에 영희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보며 꿈을 키우고 있다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즈음 동네 의사 박선호가 자주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40대 후반의 따뜻한 의사였습니다. 수진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영희가 말하자 박선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박선호는 수진이에게 의학 관련 책들을 가져다 줬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박선호를 선생님처럼 따랐습니다. 어려운 책도 열심히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의사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수진이만큼 착하고 똑똑한 애가 어디 있어. 영희는 항상 수진이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수진이의 꿈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 했습니다. 수진이는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수진이를 칭찬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아이가 정말 우수해요. 담임 선생님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어머니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목고 진학도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특목고는 돈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영희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수진이와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특목고에 가고 싶니? 돈이 많이 드나요? 수진이도 영희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지 말입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일반고도 좋아요. 수진이는 영희를 생각해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영희는 더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배달 일에 더해 저녁 시간 청소 일도 시작했습니다. 박선호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영희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수진이를 위해서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과외비라고 생각하시고 박선호는 매달 조금씩 돈을 보태줬습니다. 영희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어른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할머니, 저 꼭 의사 돼서 할머니 효도할게요. 수진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최고야.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여전히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는 의대를 목표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희도 마지막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드디어 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수진이가 명문의대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됐어요. 의대에 붙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영희를 안았습니다. 영희도 감격해 울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우리 수진이. 그 순간 영희는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6년 후 수진이는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26살이 된 수진이는 아름다운 여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71살이 됐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마음만은 젊었습니다. 수진이가 곁에 있어서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진짜 의사예요. 수진이가 의사 가운을 입고 영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영희는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16년 전에 분식집 앞에서 떨고 있던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수진이는 동네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선호 원장이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선호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영희가 인사했습니다. 박선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수진이만큼 실력 있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수진이는 첫 출근 날부터 환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한 진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새로운 젊은 의사 선생님 참 좋더라. 동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영희는 자랑스러워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영희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괜찮아. 나는 아픈 데 없어. 그래도 검사는 받아야죠. 수진이가 직접 영희를 검진했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심장이 좀 약해지셨네요. 나이가 나이인데 당연하지. 약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 차례예요. 무슨 소리야?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듯이. 영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16년 전 그 작은 아이가 이제 자신을 돌보겠다고 하니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영희에게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이 돈은 내가 써야지. 할머니 돈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수진이는 영희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영희는 그 마음이 고마웠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립할 때까지 모아둬. 대신 영희는 수진이가 독립할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함께 원룸을 구하러 다니며 가구도 골랐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 살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제 다 컸는데. 하지만 수진이는 영희와 떨어지기 싫어했습니다. 그냥 계속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아니야.
내 나이에는 독립해야 해. 영희는 수진이의 미래를 생각해 독립을 권했습니다. 수진이가 이사 가는 날 영희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16년을 함께 산 딸 같은 존재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그래,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둘은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지금으로부터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영희는 74살이 됐고 수진이는 29살의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여유로웠습니다. 수진이가 병원비며 생활비를 도와줘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가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요즘 자주 오는 편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좋아. 수진이 때문에 맨날 좋아. 수진이는 영희의 맥박을 재고 혈압을 쟀습니다. 이제 일상이 된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결혼하면 어떡해요? 수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사람 생겼어?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결혼할 테니까요. 그럼 당연히 축하해줘야지. 왜? 혼자 두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수진이의 말에 영희는 웃었습니다. 바보야, 내가 행복한 게 할머니도 행복한 거야. 영희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진이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수진이가 돌아간 후 영희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19년 전 분식집 앞에서 떨고 있던 그 작은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삶은 내 선택으로 버텼고 그 선택이 결국 나를 살렸다. 영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19년 전 그 겨울날 자신이 내린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 영희는 자신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외롭던 자신의 삶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영희의 딸이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모녀였습니다. 내가 늙어 죽으면 누가 날 기억해 줄까? 19년 전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있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수진이가 다시 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드실래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줄게. 영희는 수진이가 어릴 때 즐겨 먹던 떡국을 끓였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희는 놀랐습니다. 평소 부끄러워하던 수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나도 사랑해, 우리 수진아. 영희의 대답에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의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수진이를 믿고 찾아왔습니다. 영희도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키워낸 따뜻한 할머니로 유명했습니다. 그때 잘 선택했구나. 영희는 과거의 자신에게 고마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영희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19년 전 그 겨울날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낸 현재가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수진이와 함께한 19년이 영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럴 것이라 믿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영희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있는 삶은 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